여러분께서 이해만 어느 정도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공부하신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전선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도전율이 커야 된다. 자, 도전율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전류가 잘 전도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게 도전율입니다. 그럼 전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전선이란 것은 원래가 태생이 전류를 흘리기 위한 우리의 설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전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전선이 있어. 그럼 A라는 도전율은 61%라고 할게요. B라는 전선의 도전율은 97%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선이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예요? 그쵸? 도전율이 높은 B라는 전선이 더 전류가 잘 흐르겠죠. 아, 그럼 당연히 도전율이 커야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딸딸딸딸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용어를 이해하시고 그 논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암기량이 대폭 줄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고유 저항이 작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고유 저항.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고유 저항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죠. 여러분, 사람마다 뭐 60억 인구가 여러분 DNA를 각각 갖고 있죠. 근데 그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DNA의 구조가 다 다르겠지만 물질마다 물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다 다릅니다. 그 고유한 자기 자신의 저항값을 물질의 고유 저항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A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A라는 저항값이 100이라고 하고 B라는 물질의 저항값이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알고 계시겠나요? 자,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적인 용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크기를 정수화시킨 게 바로 저항의 의미죠. 그러면은 그 전선의 저항값이 크다는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러요? 예, 잘 못 흐르는 거겠죠. 저항값이 작은 전선이 더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류를 크게 흐르냐 작게 흐르냐 그 전선의 저항값을 결정짓는 인자가 바로 뭐다? 고유저항이다라는 거야. 고유저항이 작아야 그 전선의 저항이 작은 거고, 그럼 고유저항이 작다라는 것은 반대로 도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죠.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선이 훌륭한 전선이냐? 세 번째, 허용전류가 커야 한다. 아, 여러분 지금 허용전류라는 말을 또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허용전류를 최대 안전전류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실제 전기기사 필기 시험에서는 혹은 공사공단 시험에서는 허용전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시험 지문에서요. 자, 그러면은 허용전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이다. 100A다. B라는 전선의 허용전류는 50A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허용전류는 자체가 그 전선에 허락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바로 허용전류다. 아, 내가 여기까지는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전선이 허용전류가 높아요. B라는 전선이 허용전류가 높아요. 지금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더 A라는 전선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A라는 전선이 B라는 전선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허용전류가 커야 한다. 그쵸?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허용전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최대 안전전류라고 한다. 여러분, 이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전선이 최대치로 흘릴 수 있는 그 굵기의 범위에 있어서 최대치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100A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무슨 전류야? 얘가 허용전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0A에서부터 99A 여기까지를 우리가 안전전류라고 그래요. 안전전류. 아, 99A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구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전전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하죠. 그럼 얘는 안전전류 대신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아, 최대 안전전류. 그러니까 안전전류에서의 맥스 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가볍게 보시면 되시고, 이런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강화가 작아야 한다. 여러분,
용어를 처음에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갈수록 공부가 좀 수월해지세요. 근데 처음부터 용어 정리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가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볼티지 드롭이라고 합니다. 전압이 다운이 됐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송전단이라고 할게요. 자, 송전단. 자, 송전단에서 전기를 보냅니다. 전력을 송전하죠. 자, 그럼 전기를 받는 곳이 있겠죠. 이것을 수전단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송전단은 뭐 발전소나 변전소가 될 거고요. 자, 수전단은 예를 들면 이제 수용가가 되겠죠. 수용가가 됐든 아니면 2차 측 또 변전소가 됐든 아무튼 보내는 쪽이 있으면 받는 쪽이 있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내는 쪽에서 1000볼트로 전압을 보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받는 쪽에서 950볼트를 전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서플라이 송전단의 전압은 1000볼트였는데 리시브 받는 쪽 수전단 측은 몇 볼트예요? 950볼트죠. 그럼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겼어요? 아, 50볼트만큼의 전압이 드롭이 됐죠. 이 50볼트의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압 강화는 여러분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쵸? 작아야 좋은 거겠죠. 내가 1000원 보냈는데 내가 받는 쪽에서는 950원 받았어.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전압 강화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력공학을 공부하시면서 이 전압 강화란 말이 나중에 아주 자세히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께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 전압 강화에서 이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면요, 일정한 게 가장 좋아요. 자, 뭐가 가장 좋다고요? 네, 일정한 게 좋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1000볼트 보냈는데 950볼트 전압 강화가 생겼죠. 자,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명히 송전단 측에서는, 서플라이 쪽에서는 1000볼트를 보냈는데 수전단 측, 받는 쪽에서 1100볼트가 됐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전압이 올라갔죠? 그럼 이런 게 좋은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야. 전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개통해서 전압은 뭐한 게 좋아요? 네, 일정한 게 좋다라는 거야. 즉, 1000볼트 보내기로 했으면 몇 볼트 받아야 돼? 1000볼트 받는 게 가장 훌륭한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압 강화가 작아야 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5번째, 전력 손실이 작아야 된다. 여러분, 에너지 로스가 생기는 전선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서 읽고 끝내시면 되시겠고. 자, 6번째, 기계적 강도가 커야 한다. 당연하죠. 참새가 전선을 쪘는데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커야 한다. 얘도 여러분께서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되시겠고요.